오늘은 프라이데이. 신나는 불금입니다, 여러분. 불금인데 전 내일 출근을 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불금인데 내일은 제가 캠핑을 가요, 여러분. 지금이 이제 크리스마스 영상을 제가 저번 주에 올렸잖아요. 그 주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주의 주말인데 원래 제가 연말에 약속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 선생님 집에 집들이 하러 가는 거 말고는 약속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심심한 연말을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마침 이제 사촌 언니들, 저번에 제 영상에도 나왔던 풍선 가게 하는 우리 사촌 언니랑 또 옷 가게 하는 우리 사촌 언니랑 그 중에 풍선 가게 하시는 언니가 또 캠핑러예요. 완전 그 캠핑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캠핑을 잘 모르지만 장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퇴근하고 가서 힐링하고 오고 주말에는 손님들 초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2024년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가족들끼리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자리가 생겨가지고 이번 주말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말고는 딱히 연말에 일정이 없었는데 또 우리 언니들이랑 형부들, 오빠들이랑 해가지고 캠핑을 하고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캠핑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그거가 진짜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도 들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서 첫 번째는 부지런이야. 옛날에 한번 캠핑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인분을 따라갔었어요. 둘이서.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단 둘이라서 뭔가는 도와줘야겠고 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시키는 것만 이렇게 깔짝깔짝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번거롭고 귀찮던데요, 캠핑이. 그래서 저는 차박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캠핑은 내가 할 능력도 별로 없지만 감이 엄두가 안 나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니가 불러줘서 가면 너무 행복해요. 가서 이제 재밌게 놀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된 이유가 여러분,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한 분께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절대 뭐 크고 대단한 거 아니고 그리고 많은 인원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 짜잔, 지금 연말 다가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 모아가지고 증정품 예약하는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기 많은 게 램프 뭐 이런 거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제가 이걸 어제 수령해 왔거든요, 퇴근길에. 그때는 이미 램프는 다 품절이어가지고 매진이어가지고 저는 다이어리를 골랐어요. 다이어리 중에서도 언데이티드 클립 플래너 브라운. 근데 제가 이 프리퀀시를 또 제 힘으로 모은 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프리퀀시 그 스타벅스 알림이 떠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꽤나 모아졌어요. 근데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줄까 하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꺼냈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주려고 꺼낸 말인데 오히려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으게 된 거예요, 프리퀀시를. 그래서 저 프리퀀시 한 번도 못 모아봐가지고 일단 이렇게 모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냅다 받아왔는데, 일단 근데 제가 궁금해서 겉포장지는 뜯었어요. 안에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 받을 때부터 쓸 생각이 없었어. 왜냐면 저는 이미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다이어리를 사놓은 상태예요. 이게 1월달부터 쓸 수 있는 거라 지금 12월달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달력 쓰려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쓸 건데, 2025년 달력 캘린더 스타벅스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물론 뭐 필요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시세가 어떻게 되나 당근에 검색을 해봤는데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선물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민망한데, 그래도 제 마음이 이렇게 전달된다면,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혹시 가지고 싶은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만 뽑아가지고 요거 보내드릴게요. 진짜 안에만 구경하고 안 썼거든요. 새 거예요, 새 거. 그냥 커뮤니티에다가 게시를 할게요. 그러면 저한테 그냥 인스타 DM으로 뭐 주소나 배송받으실 정보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살짝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거 밴드를 빼면은 이렇게 맨 첫 장에는 연간 캘린더가 있고요. 이게 너무 또 뜯어버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이미 어차피 제가 뜯었어요, 어제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있는데 날짜를 본인이 적는 거예요. 날짜가 써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내년에 써볼까 내후년에 써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 25년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뭐 굳이. 그리고 제가 쓰기에는 좀 남는 공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앞에는 아까처럼 월간 캘린더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주간 캘린더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한 다이어리예요. 끝에는 이런 모는 종이 느낌. 아무것도 안 써진 부분도 있고요. 혹시 갖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밥 먹을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죠.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예요, 여러분. 이거 어제 한 김치찌개인데 데워가지고 먹으려고. 헉, 맛있겠다. 근데 조금 어제 김치찌개 먹어가지고 오늘은 좀 다르게 먹고 싶긴 해요. 뭔가 부대찌개 느낌처럼 면이랑 좀 넣어가지고 먹을까? 그 스팸 같은 거 넣어가지고 살짝 부대찌개 느낌처럼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스팸이 근데 없네. 그 대신 요거 미트볼 돌려 먹어야지. 가끔 이거 밥 반찬으로 먹으면 맛있거든요. 배달 용기,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배달 용기에다가 미트볼 담아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야겠어. 제가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 미트볼 특징이 전자레인지에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용기에 이 빨간 소스가 스며들어가지고 용기를 못 쓰게 돼요. 그게 설거지를 해도 색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배달 용기 받은 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냅두고 이럴 때 쓰고 있어요. 이게 전자레인지 1분. 부엌에서 밥 짓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이는 거 너무 귀여워요. 아, 방금까지 앉아서 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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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미끄러. 그리고 오늘 나에게 희생될 라면은 이 짜왕입니다. 이거 언제 산지 기억도 안 나요. 안 먹게 돼. 어떡해, 좀 싱거울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매운 게 좋아서 여러분,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또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가 빠지면 섭하잖아요. 밥 조금 해가지고 김이랑 이렇게 먹을게요. 여러분, 저 퇴근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캠핑을 가야 돼가지고 지금 짐을 싸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지? 칫솔 치약. 쉿! 칫솔 챙기고, 비타민도 하나 챙기고, 카메라 배터리 챙기고. 지금 밖에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전날 짐을 다 싸놨어야 됐는데 저는 퇴근하고 시간이 있을 줄 알고 안 싸놨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집에 눈이 와가지고 좀 춥거든요? 운치는 있어서 캠핑하기에는 제격이지 않을까. 가면은 뭔가 분위기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 들고 왔어. 잘했어. 신나게 놀아보자고. 어디야 근데 위치가? 그 상사. 아, 상사. 점심에는 가볍게 빨간 오뎅 먹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되게 순천에서 유명한 가게예요. 계란 먹고 있어? 여기는 순천 상사 오토 캠핑장이래요. 여기 장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텐트는 저기 맨 끝에. 이 맛이지. 우와. 술병 나뒹굴고 있는 거 봐. 정사람한테. 여기는 자는 곳.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바로 맥주. 바로 먹어줘야지 또 배고프거든. 우와, 맛있겠다. 와. 이거 미안. 남자친구 아니지? 뭐라고? 뭐라고 나 방금. 안 다친 거 아니야? 불멍 준비하고 있어요. 주원아 쓰레기 좀 치워라. 이 배경은 또 좋다. 그리고 막 되게 추워 보여. 여기서 지금 내 모습이 막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따뜻하네. 그지. 응.
실험. 아 그래서 토치 꽂아온 거 이거. 차라리 그게 낫겠다. 유튜브 한다 유튜브. 유튜브 한다는 뭐야? 거기다 이거 이거 있어. 이것다. 아 모렐라요? 이거 이거. 냄새.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무쓸모템. 가위바위보. 이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운 좋다. 어제 까라고. 나 그거 푼는 거야. 나는 모르는 거 가져가서 이거 가져가. 오케이 다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나온다. 오케이. 자기 선물 당첨. 자기 선물 당첨. 받기 완료. 좋아한다. 귀엽다. 오 귀여운데. 아 롱코네. 이거 내가 진짜 좋은 꿈 꾸고 산 거야. 진짜. 되게 좋다. 그러기에는 좀 이게 지도가 작겠는데. 뭔데요? 리코더야? 비행기. 뭐래? 아 페어링이 좋네. 라면 스프. 이거 알지? 이 선물. 제일 좋아하잖아. 뱀 나와 뱀. 아 좋아요. 세련되게 나오네. 빨리 생각. Too strong.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the power, power, the power. 설마. 딸기도 너무 예쁘게 담아주셨다. 괜찮네. 아니 렌즈를 좀 닦는 게 어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와 씨. 암흑이야 암흑. 여러분 저 해보러 갑니다. 제가 한 번도 새해 맞이 해를 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 뜨는 거 보는 카페를 예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해 뜨는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거의 한 달 전쯤에 예약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6시 반부터 입장이라 지금 5시 반이라 출발하려고요. 여수거든요. 방금 눈 뜨자마자 5분 만에 옷 입고 그냥 나왔어요. 또 여수가 이제 또 향이라면서 해 뜨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또 날이 요즘 추우니까 밖에서 덜덜 떨면서 또 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카페를 예약했다. 으차. 보니까 해돋이 코스로 이렇게 카페 베이커리를 이용할 수 있는 코스가 있고 또 조식을 이용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뭐 조식 코스 같은 경우는 막 떡국도 나오고 그러나 봐요. 근데 저희는 조금 아침 일찍이라 그냥 간단하게 카페 베이커리 즐길 수 있는 코스로 해가지고 1인 만원, 2만원 예약해가지고 갑니다. 사실은 그냥 가지 말까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 요즘 또 시국인지라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또 미리 예약해 놓은 거기도 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뭐 파티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가서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해 뜨는 거 보면서 또 2025년 시작하면은 또 한 해가 평탄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어떤 그런 기대. 왜냐면 저에게도 작년에 한 해는 되게 시끄러운 한 해였거든요. 지금 5시 46분이거든요. 그래도 이 시간에 여수 가는 차들이 앞에 꽤 보여요. 여러분 도착했어요. 저희가 예약을 하긴 했지만 아마 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줄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줄을 서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6분. 이따 6시 반부터 입장이거든요. 다행히 오늘 근데 별로 안 추워요. 바람도 안 불고. 오늘 또 해도 깔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다행이죠.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랑 이런 공간이 있고 위층에도 있는데 위층은 일단 상가 자리가 꽉 차서 이쪽으로 왔어요. 일단 여기 오른편에서 해가 뜰 예정입니다. 7시 2분인데 곧 해가 뜰 것 같아요. 엄청 붉어요, 하늘이. 우와. 보니까 예약 안 하고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국컷도 안 했어. 진짜. 너무 짠 거 아니냐고. 사람들 다 이거 먹던데? 뭐? 딸기 우유. 나는 아메리카노 연한 거. 해가 7시 반에 뜬다 했다고? 이거 36분이나. 7시 24분이거든요. 이쯤 되면 해가 뜨는 것인지가 의문이네요. 뭔가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는데 해는 안 보여요. 나침반까지 켰어. 완전 동이야. 완벽한 90도 동쪽이야. 당연한 거겠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게. 아니, 뜰 것 같아. 저기 지금 빨개졌어. 나가자, 다시. 여러분, 뭔가 밝아졌는데 저기만 되게 붉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여수가 7시 35분에 뜬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뜰 것 같아, 뜰 것 같아. 나왔다. 와, 드론 대박. 아니 핸드폰을 찍어줘. 여러분, 저는 소원 다 빌었고요.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제가 해보면서 빈 소원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켜는 느낌이에요. 저번 주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을 한 주 쉬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 쉬었어요. 이제 연말 연초가 되다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루하루 체력 소모가 정말 커가지고 영상 편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쉬어가는 김에 저도 조금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작년에 썼던 새해 버킷리스트를 한번 확인해보고 또 2025년 버킷리스트를 새로 적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급하게 버킷리스트를 어디다 적었나 찾아봤는데 저는 제가 이 수첩에다가 적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적어놨어. 그래서 제가 작년 제 영상을 돌아봤어요. 그때도 이렇게 촬영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아이패드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었어가지고 내가 뭐 썼는지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여러분 유튜브의 순기능입니다. 내가 했던 행적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어. 제가 만들었던 이 영상을 보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버킷리스트를 얼마나 잘 해냈는지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가 말 그대로요. 전세 사기 요즘 새끼 끝장내야겠어요. 저는. 전세 사기 끝장내기라고 돼 있네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저의 전세 사기 근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작년에 전세 사기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 10월 달쯤에. 당연히 저희 쪽이 승소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었다면 지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세 사기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 소송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다시 했고 그 결과가 12월 말 한 일주일 전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경공매 원스톱 시스템 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경매 같은 거를 진행하려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여기에서 뭐 따로 제출하고 여기다 따로 제출하고 여기다 또 따로 연락해서 따로 제출하고 되게 복잡스러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원스톱 한 번에 신청을 해주면 법무사 아니면 뭐 변호사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물론 소에게 제가 내야 되는 비용도 있긴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수월하고 간단하게 전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변호사로 골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괄 위임
얼마를 내고 일괄 위임하는 걸로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까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지급 명령 신청, 전세 사기 소송 이런 거 다 셀프로 했어요. 셀프로 하면서 쉽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서 셀프로 하려면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만큼 시행착오가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제 나름 또 다른 직업인 유튜브도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자체에 그렇게 크게 이제 힘을 쏟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위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물론 버킷리스트에 있던 전세 사기 요놈 끝장내기는 달성을 못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왔다. 이제 정말 올해 안에는 전세 사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경공매가 1년 안엔 끝나겠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전세 사기 근황 전달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 원하는 직장에 또는 조건에 취직하기였는데 이때가 이제 백수였어요, 제가. 그래서 또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원하는 직장 또는 조건에 취직하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원하는 직장, 원하는 조건에 취직하기는 성공. 하지만 취직이라고 하기엔 지금 제가 좀 애매하죠. 어찌됐건 결국 또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직하기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원해서 간 곳이니까. 예, 그래서 절반을 성공한 걸로. 그리고 다음 세 번째가 피부과 가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건선 때문에 약을 지으러 피부과를 가야겠다, 또는 건선과 관련된 치료, 뭐 광선 치료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피부과를 가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성공했어요. 저 피부과 갔어요, 작년에.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원하는 그런 광선 치료나 뭐 연고를 제외하고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안 해주고 그냥 약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꾸준하게 잘 바르고, 건선도 지금 이런저런 영양제 먹으면서 많이 호전돼가지고 되게 소박한 버킷리스트네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이걸 쓰면서 계속 가야지 했는데 안 가지는 병원이 피부과였어요, 저한테. 그래서요, 꼭 올해는 가리라 하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으니까 성공. 지금까지 제대로 성공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 네 번째가 유튜브 구독자 수 1만 명 달성. 꿈도 야무지다, 그죠? 근데 이때 제가 적어놨어. 현재 구독자 수가 2,597명이었대. 근데 제가 지금 몇 명이야? 지금 제가 5,195명이거든요? 제가 2,597이니까 그래도 2배 가까이는 성장을 했네요. 그죠? 근데 1만 명은 정말 큰 숫자다. 물론 제가 이걸 쓰면서도 자신감에 차서 쓴 건 아니긴 해요. 1만 명 되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내가 올라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으니까, 특히 이런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떡상이 되게 어려운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떡상을 한 게 있다면 좀 전세 사기 영상이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온 편인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이슈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떡상 비슷한 건 했으나 그게 곧 구독으로 전환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주제였어요. 왜냐면 제가 뭐 전세 사기만을 다루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 저는 브이로그를 다루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떡상했다고 해서 크게 채널에 어떤 구독자 수를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 물론 1만 명 이런 거 중요하긴 한데 저는 지금 이렇게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조차 그냥 저는 되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뭔가를 하면서 목표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구독자 수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감사드리고 과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실패, 결과적으로는. 다섯 번째, 주 1회 꾸준히 업로드하기가 다섯 번째였네요. 근데 저 이거 진짜 열심히 지킨 것 같은데? 물론 바로 이 전주 빼고는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주 1회 올리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안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 느낌상 이것도 열심히 해냈다. 여섯 번째, 건강 운동을 생활화하기. 실패. 작년에 건강 운동을 생활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영상 찍을 때도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있고 이때 뭔가 감기를 달고 살았던 때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생활화하긴 실패했지만 작년에 건강을 지키는 데는 한몫했다. 작년에 저 되게 건강했어요.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때 이후로 영양제도 정말 잘 챙겨 먹고 열심히 살았어. 헬스장을 끊고 필라테스를 끊고 이런 걸 안 했을 뿐이지 꾸준히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일 안 할 때는 등산도 아침마다 하려고 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 지키기는 성공. 다음은 항상 감사하기. 마무리가 왜 이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항상 감사하기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 감사하기는
항상 겸손하자. 겸손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해지니까 뭔가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제가 뭐 겸손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저는 제 처지를 잘 알고 분수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름 성공. 이렇게 끝. 굉장히 소박하게 적었네요. 그래서 한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는데 그래도 올해도 적어봐야죠. 아이패드 고장났으니까 오늘은 이번에 새로 산 이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1월달 되자마자 열심히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너무 버킷리스트가 작년이랑 겹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헬스장 다니기 주 2, 3회. 근데 저 이거 벌써 성공했어요. 그저께 헬스장 끊고 왔습니다. 저 벌써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목표였어. 집 앞에 헬스장이 생겨가지고 이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럼 양심적으로 오다 가더라도 양심이 찔려서 한 번은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헬스장 끊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빠질 수 없지.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제 저번에 2,500명대였는데 이번에 5,000명. 딱 2배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 5,000명이니까 내년에 딱 2배. 10,000명 되면 좋겠다. 그죠? 세 번째, 영양제 꾸준히 챙겨 먹기. 영양제 같은 거 습관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천년만년 젊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돼. 특히 자기는 이렇게 고른 식단을 잘 섭취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로라도 그 식단을 잘 섭취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체력만 믿고 영양제를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먹는 거라 생각하고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적금을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적금을 새로 하나 들었는데 적금을 만기 때까지 잘 가지고 있기. 예정돼 있던 어떤 적금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깨지 않고 가져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잘 가져가야죠. 그리고 5년 일기. 미니가 저번에 그 제주도 가서 사다 준 5년 일기 수첩 있잖아요. 그거 꾸준히 쓰기. 좀 밀리더라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밀리지 않고 꾸준히 쓰기. 그래서 진짜 1년 뒤에 두 번째 5년 일기를 쓸 때 작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5년 일기 꾸준히 쓰는 것도 제 목표고 가계부를 쓰고 싶어요. 가계부 쓰기. 이 같은 경우는 제 소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가계부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서 나는 대충 여기다 돈을 이만큼 쓰고 있고 저기다 돈을 이만큼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가계부를 정말 써서 비교를 하는 거랑은 다르대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쓸래요. 휘황찬란하게 쓸 것도 없어. 그것도 지켜져야지 말이지. 요 정도 몇 개 썼죠? 6개. 딱 이렇게 쓰고 올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런 버킷리스트가 뭔가 말 자체가 굉장히 버킷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좀 묵직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큰 걸 적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 적을 때 되게 멋있게 쓰려고 했어요.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는 것이 1년 뒤에 이걸 봤을 때 성취 확률도 훨씬 더 높고 또 현실적인 게 좋더라고요. 너무 허무맹랑한 버킷리스트를 적어놓으면 1년 뒤에 봤을 때 더 현타가 와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놓고 혼자서 적었지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버킷리스트 쓰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렇게도 꼭 한번 해보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또 거기서 얻는 어떤 깨달음도 있었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나쁜 일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올 거고 코사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또 살아가야죠. 그 전처럼. 저도 열심히 일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준비 잘 하시고요. 작년 한 해도 감사드렸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